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의견 좀 볼까요? S앱으로 이세진님 역시 다른 뉴스와는 스케일이 다른 진행입니다. 앱까지 깔고 매일 듣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인 만큼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팟빵 앱으로 이 작가 눈앞에님께서 오창석 씨 목소리가 더 맑고 또랑또랑하니 더 좋아요. 창석아 쫄지 말고 배에 힘 딱 주고 가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7시 오창석의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장소가 확정이 됐었는데요. 당초 샹그릴라 호텔로 예상이 됐었는데 싱가포르 남쪽에 있는 센토사 섬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백악관이 했고요. 이 호텔 주변의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지고 공격형 헬기까지 배치되는 등 북미 정상회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벌써부터 2차 회담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 만날 수 있다라고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만날 수 있다. 결국은 북미 회담 일정, 비핵화 모두 트럼프 선거 일정에 맞추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올해 11월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역대 미국 중간선거에서 현 집권 여당이 승리한 적은 거의 2번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그 11월 선거 이전에 10월까지 무언가의 빅 이벤트가 한 번 더 있어야만 트럼프의 중간선거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11월 이전인 적정한 시점인 가을쯤에 2차 회담을 한 번 더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겨울의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트럼프가 소유한 마라라고에서 하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실제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뿌리는 안보와 경제 두 축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안보가 지금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제 앞으로 전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존립 기반인 양대 축 중에 하나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따라서 그걸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는 왜 북미 회담을 미북 회담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일본하고 회담하면은 북일 회담이 아니고 일북 회담 이렇게 부르나요? 네, 아무래도 자기들이 더 원하는 북한과의 적대시한 것으로 정당이 연명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을 조금 더 앞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미국의 행동 역시 자유한국당이 좋아하는 행동들은 아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홍준표 대표가 비판하기도 했었죠.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수 정당의 대표가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일정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 걸쳐서 비핵화를 완전히 정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착 연도가 2020년이라고 합니다. 2020년은 트럼프의 두 번째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결국 만약에 2020년에 완전히 끝난다고 가정할 경우 현 정부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나쁠 것이 없는 게 2020년엔 또 대한민국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뉴스 갑시다. 네, 이제 지방선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됐습니다. 예,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죠. 네, 블랙아웃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곳 우세하고요.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 1곳이 지금 제주에서 우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투표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무응답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완전히 개표할 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도 최근 조금 기류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 들려요? 네,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윤 후보가 약 2% 내외로 지금 초접전 지역으로 붙어 들어갔고요. 경북도지사 오준기 후보와 이철 후보 역시 비슷한 느낌이고요. 대구 안에 있는 구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사에서 방송국 그랬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봅시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였습니다. 현충일 참배를 했는데요.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거는 1999년 이후에 1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서울과 대전 현충원의 차이는 서울 현충원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이나 국가적인 전쟁, 의사상자를 대표하는 반면 대전 현충원은 뭐 독도 의용 수비대라든지 소방 및 순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들의 묘가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결국은 대통령이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역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면 존중받고 그리고 그 이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일 같고요. 네. 다른 뉴스 볼까요? 네, 다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박원순 후보가 50%를 상회하고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0% 초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두 후보는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오늘 공약 발표에서 아직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스스로 발표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서울만큼은 자신에게 양보를 해주면 나머지 지역은 다 포기해도 서울을 이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이야기하실 때요. 네. 퍼센트를 이야기하게 되면 네. 어디서 어떻게 조사인지 다 밝혀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갤럽에 의뢰했고요. 박원순 후보가 55.5%, 김문수 후보가 11.6%, 안철수 후보가 14.4%로 나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오차까지 다 밝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네. 네. 어쨌든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이야기는 아직 또 불이 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장 내일이 사전투표일인데 그러면 오늘 밤안에는 결정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밤안에 결정이 나야 만약에 6월 8일과 9일 이후에 결정이 난다면 이미 사전투표는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밤으로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끝까지 단일화에 열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야당 지지자들은 1등인 박원순 후보가 너무나도 강력한데 왜 합치어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발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단일화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이 왔을 때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2등을 하려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하루 종일 흡연가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소식인데요. 아이코스, 흔히 말하는 관련형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훨씬 더 유해성이 짙다라는 식약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이코스 또는 관련형 담배를 만드는 업체 측은 배출물의 구성 성분과 유해 물질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발암 물질이 나왔다라고 해서 단순 그런 팩트만 가지고 음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르나 이런 물질들이 애초에 관련형 담배에서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반 담배보다 적다, 대체제라고 만든 것이지 아예 없다라고 자신들이 발표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식약청 조사에서 타르만 일반 담배보다 높게 나오고 나머지는 일반 담배보다 좀 낮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일반 담배보다 다 작게 나왔는데요. 예. 100으로 비교했을 때 2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네, 타르만 150% 정도 높게 나왔죠. 네, 그리고 실제로 타르도 담배 연기에서 물과 니코틴을 뺀 성분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건 기계로 불에 태워서 하면은 유해 물질이 훨씬 더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전자담배든 이렇게 관련형 전자담배든 연초든 담배는 몸에 나쁘다. 네.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담배 피시죠. 네. 네. 주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지 않나요? 좋아하던데요. 누가 좋아합니까? 다만 관련형 담배는 연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별로 펴져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담배 피시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담배는 끊는 게 좋겠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관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식약처가 발표한 것은 결국은 연초는 지금 거의 담배값보다 더 많이 세금을 가져가는데 네. 관련형 전자담배는 그게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도 있고요. 세금 문제도 있고 또 현재 관련형 담배가 11개월 동안 1억 값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형 담배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일반 담배에서 견제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네, 의혹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갑시다.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 바로 철도 사업입니다. 바로 철도를 연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지난이 아니고 바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철도성 장관이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것이 이제 곧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마지막 방점이 바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입니다. 이게 OSJD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7일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예, 퀴즈 갑시다. 네. 지난 화요일 정답은 2번 두테르테였습니다. 오늘도 문제 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유하고 겨울 백악관으로도 불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꼽히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1번 마라샹궈, 2번 마라토너, 3번 마라라고입니다. 마라샹궈 마라토너, 3번 마라라고. 네. 정답을 아신 분은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당첨되신 분은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창석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자카야 궁금하다. 이자카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김문수,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는 될지 말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당대당 통합 요구도 나오는 모양인데요. 바른미래당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뛰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지금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네. 예. 울산에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예. 선거까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요. 네. 내일은 사전투표도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른미래당이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렵죠. 네. 어떻게. 그런데 예. 또 거리를 다니고 유세를 하다 보면은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가 있고 눈빛이 다르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서서 유세를 듣고 예. 이런 걸 보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긴 해요.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수치, 실질적인 네. 바닥 민심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물론 지금 1번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예. 그래도 사람들이, 이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는 것 같다. 특히 자유한국당, 대한정당으로 바른미래당을 야당으로 생각하는 이런 기대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건 좀 느낍니다. 거대 양당에 대한 견제,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냥 단순한 거대 양당에 대한 견제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말 정치도 그런 거고, 맹목적인 보수를 강조하고, 반공 보수 같이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남북 평화, 한반도, 남북 대화 이런 것은 불가피한 우리가 가야 될 현실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면에서 합리적인 보수와 개혁적인 진보 이런 것의 통합체인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대한야당으로서 그 위치가 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보인다 이런 거죠.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방금 대한야당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계 개편하면 바른미래당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흡수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전혀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바른미래당이 지금 지난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예. 호남 세력이 떨어져 나가서
민주평화당 만들고 또 바른정당에서 영남의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김무성이다, 뭐 주호영이다, 김세영이다 이런 분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그래서 예. 뭐 소수의 통합이 된 거예요. 뭐 아주 결정적인 뭐 문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지금 좌우 또 보수, 진보, 영남, 호남 싸우는 정치에서 지금 벗어날 때가 됐다. 예. 그리고 합리적인 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합쳐서 새로운 제3의 정치 세력을 키워서 예. 새로운 중도 개혁 세력으로 그 대한정당을 그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으로 바른미래당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존재 가치가 국민들에게 조금씩 읽힌다 이런 느낌이죠. 오늘 지금 부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울산에도 가셨고 대구에도 가셨습니까? 대구는 어제 경산, 포항, 경상북도로 어제 갔어요. 어제요? 예. 예. 경산이 뭐 대구를. 뭐 예. 그 예. 바른미래당에 물론 뭐 손학규 위원장도 계시지만 유승민, 안철수 뭐 투톱이라고 보면 될 텐데. 아 물론이죠. 예.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제 한때는 바른미래당이 무슨 당이야 그래서 저 안철수, 유승민이 합친 당이구나 그러면 맞아 뭐 이런 예. 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대구 예. 경북 지역조차도 일본 더불어민주당이 뭐 상당히 지적을 해오고 있어요. 예.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요 완전히 한두 군데 빼놓고서 완전 싹쓸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투톱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뭐 안철수는 서울시장 나왔고요. 네. 유승민 대표의 원래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대구니까 지역 기반이요. 예. 그 유승민 대표의 지역 기반인 대구에서 바른미래당의 바람이 조금 부느냐 이걸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미약한 것 같고요. 예. 이번 그 바른미래당이 지지율이 이제 정체가 된 게 통합 과정에서 불완전한 통합을 해서 이 시너지 효과가 전혀 안 나고 마이너스 효과가 났고,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천 과정에서 유승민 안철수의 갈등 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읽혀진 거, 그게 너무 2주 내지 3주까지 가고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간 거,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당 지지율을 그냥 정체시킨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공천이 끝나고 안철수, 유승민이 손을 잡고 같이 또 뭐 제가 주선을 해서 같이 뭐 저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 커다란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대구는 뭐 자유한국당의 텃밭이고요. 예. 민주당은 이번에 대구에서 한번 기대하는 그런 모양새던데. 지금 뭐 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 유세였습니까? 오늘 유세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싹쓸이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망한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 하셨어요? 네, 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게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정부 체제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립으로 견제하고 통합한다고 그런 취지가 민주주의의 정부 체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상당히 건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여당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회 통합,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1번, 국회의회도 2번,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1번, 뭐 이러면은 지금 오만과 뭐 독선 이것도 뭐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권력 실세들의 저희 그 바로라고 할까, 이러면 눈 뜨고 못 볼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 사람들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죠. 제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드루킹 사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 당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서는 경남도지사 후보 공천 줬지 않습니까? 예. 원수미 용 같은 사람, 자기 운전기사를 1년 동안 썼는데 봉급 주지 않고 자원봉사였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 문제 없다고 공천 주고 말이죠. 청와대 행정관이 무슨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 사관학교입니까? 폭력 전과자들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내 편은 그냥 아나무인으로 공천 주고 아니면 안 되고 말이죠. 이게 지금 만약에 싹쓸이가 되면은 훨씬 더 심해질 거다. 아니, 여론만 믿고 장관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청문회 통과하지 않은 사람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다 이런 겁니다. 말씀 요약하면 지금도 독단과 독선이 있는데 견제 균형하지 않고 민주당이 싹쓸이하게 되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봉착할 겁니다. 박근혜 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많이 치렀습니다만 이렇게 원사이드 게임이 있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이 정부가 촛불혁명의 산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론 지지를 믿고서는 막 밀고 나가는데, 근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협치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국회 의석수가 124석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협치라고 하는 것을 야당이 협조해 주는 걸 협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치는 그게 아닙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장관 자리를 주든지 또 정책에서 양보를 하든지 하면서 협조를 얻는 건데, 일방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안 되는 건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후회가 더 걱정이다. 더더군다나 남북 대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70%, 80%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대통령이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은 야당과 정말로 의회에서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지방선거 후가 더 걱정이라고 말씀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손학규 위원장님 지방선거 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봐도 됩니까? 저는 제가 저의 지금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가 빨리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여론 지지율로 잘 가는 것 같지만 내홍이 깊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제가 얘기했었던 7공화국이라고 하는 협치를 제도화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일과 같이 연립정부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다당제가 현실화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정치가 불안정해질 것이고, 그 불안정한 정치가 경제 또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이뤄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비록 미약하지만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달라, 뿌리를 내리게 도와달라, 이렇게 국민들께 호소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할 거 하나만 여쭙게요. 네. 안철수, 김문수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도 완전히 불을 꺼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원순 7년 피로증이 있는데 4년 더 해, 이런 것이 있고, 또 지방선거라는 것이 정권에 대한 견제 역할, 옐로우 카드 역할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대개 양강 구도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박원순 후보 자신도 단일화를 통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아직 무슨 여론조사 결정이다 이런 거는 이제 지나간 것 같고, 다만 결단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키기 위해서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김문수, 안철수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야권 대표 주자는 안철수고 양강 구도의 이쪽 주자는 안철수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 여론인 만큼 그쪽으로 김문수가 결단하는 것이 하나 남은 과제다. 마지막 남은 과제는 그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송학규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3부 뉴스 브리핑 퀴즈 정답 말씀드리면요. 1번 마라샹궈, 2번 마라토너, 3번 마라라고, 정답 3번 마라라고 했는데요. 1085님 마라도나라고 적어주셨네요. 예, 오답입니다. 그리고 뉴스 브리핑에서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했던 갤럽, 한겨레가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후보자 지지율,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살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4일간 조사했고요. 유선 15%, 무선 85%, RDD 무작위 응답률 18.8%,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석 씨 때문에 제가 일거리가 늘어났네요.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6.13 지방선거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가정마다 선거 공보물도 전달됐을 텐데요. 꼼꼼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모두 9,363명이나 출마했다고 하는데요. 늘 그렇듯 이번에도 특이한 직업, 특이한 경력, 이런 이색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부에서는 이색 후보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태권도장 관장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정 충남 서산시 의회 의원, 서산시 나 선거구 후보 3시 반에 서산에 출발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정 의원 없이 시작합니다. 아직 차 안에 있다니까 이따가 전화 연결, 너무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전화 연결 잠깐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개할 분은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입니다. 자유한국당 권병준 경기 과천시 의원, 과천시 나 선거구 후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의원 후보 권병준입니다. 예.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다큐멘터리 만드셨습니까? 다양한 다큐멘터리인데 주로 교양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부 지원 방송 발전 기금으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하시다가 정치권에 내가 나가야겠다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큐멘터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나라의 그런 경험도 보고 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봤을 때,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나서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이 첫 도전이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이따가 그러고요. 네, 다음 분은 전국 원내정당 구청장 후보 중 최연소 후보라고 하네요. 바른미래당 조용술 서울시 마포구청장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마포구청장 후보 조용술입니다. 목이 쉬었네요. 네, 너무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 육성을 하진 않잖아요. 마이크를. 네. 저는 면대면으로 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어가지고요. 다 육성으로 합니다. 그거 제일 가깝네요. 여기 YTN이 마포구에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데서 오셨어요. 예, 쭉 요 앞에서 하다 왔습니다. 앞에서 하다가. 네, 지금 옷도 아직 못 벗었습니다. 예. 전국 원내정당 구청장 후보 중 최연소라고 하는데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으로는 선관위에 36세라고 올라오더라고요. 예, 만 36세. 예. 우리 나이로 하면 38세쯤 되지. 38세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만 36세입니다. 만 36세. 네. 예, 최연소 후보. 알겠습니다. 방금 7시에 뉴스 브리핑 하고 갔던 오창석 평론가. 지난 총선 최연소 후보였었어요. 아, 그런가요? 저분 시원하게 떨어졌거든요. 저는 당선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분입니다.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댄스 스포츠 강사로 활동한 정의당 정민희 서울시 비례대표 강남구 의회 의원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비례대표 구의회
후보 정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특이한 경력 같아요.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상비군. 댄스 네. 스포츠도 국가대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계대회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전 처음 알았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국가대표 하고 나서 이제 댄스 스포츠라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고. 네, 이제 선수 생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지도자 생활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강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남구에서 거의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남구 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네, 그렇죠.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네. 아, 많이 뽑아주십시오. 1번. 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간판이었으면은 1번이었으면 바로 됐을 텐데. 정의당인데 어떻게? 정의당 아직 예. 할만하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원내 정당, 진보 정당이지만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치를 이렇게 다들 거대 정당에서 하고 싶어 할 텐데, 네. 이 소수 정당에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할아버지가 이제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이시고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청주에서 출마를 하셨고. 아, 그렇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출마하시고? 네네. 아버지는 이제 청주시장으로 출마를 하셨고 어머니는 청주시의원으로도 출마를 하셨어요. 다 무슨 당입니까? 정의당입니다. 다 정의당으로? 네, 그럼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 선거 자금이 많이 들겠습니다. 다 출마하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정의당 중앙당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있으셔서. 뭐 득표가 어느 정도 돼야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그렇죠. 보전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선거 비용은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네 분 나이도 이력도 경력도 다양한 분들인데 셀프 자기소개부터 합시다. 이번에는 반대로 정의당 정민희 후보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예. 저는 이제 문화예술 체육 쪽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제 비정규직 1인 가구예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또 강남구에서 출마하게 된 게 뭐 불모지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저와 같은 생각과 이제 저와 같은 청년들 그리고 1인 가구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남구에서 뭐 불모지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 대변을 하기 위해 이제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강남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이번 계기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에 정말 많은 1인 가구 청년들이 살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월세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우선 청년 주거 지원 센터 건립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 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 센터를 이제 마련해가지고 이제 물론 저희가 뭐 월세를 낮춘다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좀 그런 걸 같이 좀 찾아보고 조례를 만들어서 좀 그 이후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조영수 후보.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포구에서 뭐 나이는 36세라서 사람들이 이제 젊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활동을 한 지 벌써 17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젠 그렇게 관계를 맺고 활동한 지 한 15년 차 되는 그 나름 그 경력이 있는 젊은 청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부터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마을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정치를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나온 청년구청장 조영수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늘 주장했던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그 거대 정당의 벽을 깨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이 어렵죠. 예. 예, 뭐 재정난, 뭐 조직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난들이 많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주위에서 어차피 안 될 거 왜 하냐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아닙니다. 주위에서 될 것 같다고 하던데. 예. 그렇죠. 선거는 되니까 나오는 거죠. 그럼요. 되려고 나왔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분위기 많이 달라졌다고 실제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십니다. 예. 뭐 느낌 많이 달라요. 예. 삼성뉴스의 최연소 구청장 후보. 우리 정민희 후보는 몇 살이죠? 저는 만 29세입니다. 만 29세. 네. 이거 여기도 최연소 아닙니까? 비례대표 강남구의회로? 그렇죠. 정의당에서는. 정의당의 최연소고. 네, 저희 정의당에서 강남구
이제 후보도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권병준 후보 볼까요? 네, 저는 그 중앙에서 정치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현재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저희 당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역에 내려가서 또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자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세 분 다 젊은 분들인데 자유한국당이 젊은 층한테 인기가 좀 없어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예. 제가 지역에 나가 봤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저의 공천을 주신 분이고 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이시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다른 출마자들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와서 선거 지원 유세하면은 슬슬 피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어때 본인은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하러 오면? 저는 뭐 홍준표 대표님이 지원 유세를 와도 좋고 예. 또 홍준표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 많은 분들이 좀 내려오셔가지고 예. 저희 또 지역에 응원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차 안에 갇혀 있는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시 의회의원 서산시 나선구 후보 최기정 후보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보님?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멀리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스튜디오에 나오지도 못했네요? 그러게요. 저도, 서산에서, 예. 오늘 합동 유세를 마치고요. 예. 3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예. 제가 4시간째 지금 도로에 막혀 있어서, 예. 스튜디오를 못 가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쯤이세요? 지금 수색역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아, 거의 다 오셨네요. 네네. 예, 끝날 때쯤에 오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뭐 다들 자기소개 했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올해 만으로 36살 이렇게 됐고요. 예. 맷둥이 아빠. 제가 위에는 캐치프라이즈인데요. 잘 맷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자식 4명. 네. 예, 역시 운동선수 출신답네요. 네. 그래서, 슈퍼맨 복장을 입고요. 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예.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고요? 네, 선수 활동을 대학교까지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대학교까지 활동하고 도장 같은 거 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까지 도장을 운영 중이에요. 아이들을 지도를 했고요. 한 엘리트 체육 포함해서 한 10여 년간 대전을 한 3천여 명 정도 수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로 뛰어들 생각은 왜 하셨은 겁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예. 제가 서산시에도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처리를 부탁을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예. 사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를 차라리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와서 사진 찍고 가세요. 네, 꼭 도착해서 가겠습니다. 예.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지금 최기정 후보가 답답했다, 바꾸고 싶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정민희 후보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요? 동감하는 겁니까? 그쵸. 동감합니다. 답답하다는 얘기? 네, 예.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은 청취자 의견도 많은데요. 8328님,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또 4051님,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념 대립이 없어지지 않은 영원히 평생으로 나올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높네요. 노구리아님께서는 팟빵 앱으로 아침 출근길에 뵙는 권병준 후보가 정면 승부에 나온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항상 인사하는 모양이죠? 네,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시우맘님께서 30대 구청장 시대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해내겠습니다. 예. 젊은 분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꼭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세 분은 처음 뵙죠? 예,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뵀으니까 각자 인상은 좀 그렇고
평상시에 생각하던 각자의 당, 자,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제일 반대되는 우리 진보정당을 어떻게 그동안 생각했습니까? 정의당을. 정의당은 예. 나름대로 또 우리 그 사회에서 또 예. 저는 꼭 필요한 그런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념과 생각은 틀리지만은 예.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 틀리더라도 또 꼭 정치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족에 좀 역사가 있어서 예. 사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여기서 없어요. 덕담 맞는데 덕담을 해주세요. 근데 덕담이 안 되는 게 저희 이제 큰아빠께서 예. 유신 정권 말기에 예. 이제 의문사를 당하셨어요. 아하. 그런 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좋아하려고 해봐도 네. 이제 좋아할 수 없는 예. 이제 그런 당 중 하나입니다. 뭐 당은 그렇다 치고 권병준 후보한테 그러면 힘내라고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예. 되게 추구하시는 것도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분들이 이제 저희 정의당 쪽에서 오셔서 또 후보로 또 활약하시면 그런 전 욕심이 들 뿐입니다. 여기서 영입전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조영술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민주당이 나오네. 왜 민주당? 예. 민주당 좋은 당입니다. 예. 예, 좋은 당인데 좀 민주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민주적입니까? 너무 좀 일방적으로 좀 예. 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좀 대화 타협을 다른 당과 좀 많이 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치를 말로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이제 다른 정당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라는 정당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무조건 5글자로 답해야 된다고. 우리 제작진이 아주 예전 방식을 쓰고 있죠. 굉장히 진부한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5글자 토크 5글자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권병준 후보부터 갈까요? 네네. 왜 출마하셨습니까? 나부터 변하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부터 변하라. 네. 6글자인데. 나부터 변화. 나부터 변화. 예. 나부터 변화해야 그 주변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가천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출마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요? 이건 5글자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예, 주변 반응도 그렇고 예. 많이 말렸습니다. 네, 말렸겠죠. 예. 저 같아도 말릴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의 인기도 그렇고. 예. 또 다큐멘터리를 하다가 또 새로운 곳에 한다고 하니까 예.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도 좌우 날개가 있듯이 또 모든 사회는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다양한 시선이 균형을 잡혀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천에도 그런 균형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술 후보 왜 출마하셨습니까? 청년구청장. 아니 어차피 지금은 청년이면 나중에 중장년이 되잖아요. 예, 그때는 중년구청장. 그때는 작년은 장년구청장. 그럼요. 예. 네. 노인구청장까지 하시겠네요. 삼선까지밖에 못하니까. 삼선까지 못하니까. 구청장 하면은 어때요? 후보 등록할 때 여기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후보 할 때? 기타금 많이 냅니다. 얼마쯤 냈어요? 1,000만 원 냅니다. 1,000만 원? 네, 정말 많습니다. 큰 돈인데? 예, 허리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정치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것도 15% 이상 득표해야 다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다 돌려받지 않습니다.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기타금은 또 선거 비용과 다른 건가? 기타금도 같이. 기타금 같습니까? 네네. 예. 그럼 주위에서도 많이 말렸겠네요? 안 말렸습니다. 의외로. 저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막 다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끝에 붙인 말이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데 예. 이제 좋은 경험을 삼아서 인지도가 높아서 다음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무조건 된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주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민희 후보님. 네. 왜 출마하셨습니까? 저는 청년 정민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청년이 각자 삶에서 바꿔야 하는 걸 늘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좀 도전을 해서 좀 실제적으로 좀 힘이 되게 바꾸는 게 저는 몫이라고 생각해서 청년 정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뭐 오히려 출마한다고 했을 때 좋아했겠네? 네, 저는 오히려 더 되게 좋아하셨고요. 네.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또 주위 친구들은 너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컸습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하면 그 댄스 스포츠 강사는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계속 아마 같이 이어서? 네,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 강사가 혼자 있어요? 아니면 여러 명이서 같이 합니까? 여러 명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 레슨도 하고 있고 예. 뭐 단체반 레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같이 배 나온 아저씨들이 뱃살 빼려고 하면 어떤 댄스를 해야 되죠? 자이브나 자이브. 예. 네, 그런 거 하면 예. 금방 빠지십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명 강사가 있기 때문에. 조영수가 뭘 웃어요? 나보다 배가 더 나왔구만. 너무 귀담아 들어서. 공감이 되셔서. 네, 한번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같이 가야겠는데? 네, 언제든 제가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재능 기부, 네. 좋았습니다. 재능 기부 왔습니다. 네, 같이 가서 한번 뱃살, 자이브. 네, 자이브. 네, 자이브로. 네. 네, 살 빼는 걸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 당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세 분이 다 당이 다르신 분인데. 네. 지금 청취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팟빵 앱으로 마포구 마포대로님, 포맷 좋다. 선거 전날까지 매일 했으면 좋겠다. 정면 승부 아자님께서 젊은 분들이라 그런지 솔직하고 좋네요. 지금 마음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내용들만 있어가지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청년이 정치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자, 일단 빨빨 치고 들어와야 돼요. 할게요. 예. 네. 청년이 정치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에 쫓기지 않고 설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그러한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또 다음 분. 저는 젊다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젊은 생각, 젊은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젊은 정치입니다. 네.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이 젊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일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꼭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고 청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조영술 후보부터 저 뽑아달라고 30초 짤막 유세 한번 하세요. 짤막하게 유세하면 됩니까? 예.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셔가지고. 예. 준비된 후보가 아닌 모양이죠? 다 준비된 후보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시간 됩니까? 예, 하세요. 시간 됩니다. 차별성 있는 마포 만들겠습니다. 마포만의 미래 교육 있는, 마포만의 고유의 한류 문화가 있는, 마포만의 특화된 경제가 있는, 마포만의 녹색 환경이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꿉니다. 미래에 쫓기지 않고 설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돈보다 정직, 반칙보다 원칙, 정당보다 사람입니다. 청년혁신구청장 조영술 마포 국민들분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병준 후보님. 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천이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주시고 나부터의 변화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는 선거입니다. 당의 간판이나 당의 인기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지역에서 일을 잘할 후보 저 권병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빨리 갑시다. 시간 없습니다. 정민희 의원님. 네. 강남은 청년 그리고 1인 가구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구의원들은 조물주의에 존재하는 건물주들을 위한 정책만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구의원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구의원 비례대표인 저 정민이가 청년과 1인 가구의 힘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하고요. 선거 결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